수익성과 관련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파란 색깔이 월마트의 순수익이에요. 이 오렌지 색깔이 아마존의 순수익. 그러니까 순수익으로만 따지면 월마트가 따라잡은 것 같은데 아직 실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세 발이 피거든요. 하지만 실제적인 시장 점유율을 아마존이 2020년에 따라잡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죠. 아까 그 G도 이제 그 미국 저기 뭡니까 저 다우존스 지수에서 빠졌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기업인데 거의 100년 이상 된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우가 빠진 것처럼 월마트도 사실은 지금 한 5, 60년 된 이런 기업인데 이 5, 60년 된 기업이 이제 20년밖에 되지 않은 아마존에게 유통시장의 1위 자리를 내놓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획기적인 이제 사건이 될 것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작년도 4월 달에요. 어떤 사람이 그 미국 유통시장이 아니라 미국 그 잡 마켓에서 아마존이 어떤 영역에 이제 사람들을 뽑는지 이게 잡 오프닝이 있잖아요. 지금 뭐 채용 공고 같은 걸 이렇게 쭉 내놨는데 채용 공고를 낸 영역과 그 뽑는 채용 규모를 이렇게 이제 이쁜 이제 인포그래픽으로 이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영역에 사람들을 몇 명 정도를 뽑는지 이제 본 거죠. 자, 봤더니 아마존 하면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친구들이면 물건 파는 것과 관련된 사람들을 뽑는 게 맞는데 일단은 보시게 되면 요 3분의 1 정도 이쪽 그 짙은 여기서 이거 불 꺼지나요? 제 얼굴은 안 보셔도 되거든요. 예. 제 얼굴은 안 보셔도 되니까 이거 보시면 여기 진한 색깔로 돼 있는 요게요. 진한 남색으로 되는 게 여기 AWS라고 써 있는 영역의 사람을 3분의 1 정도를 뽑습니다. 저 혹시 AWS가 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이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요즘에는 기업들이요. 그 기업의 데이터를 이 컴퓨터에다 여기다 저장 안 해놔요. 다 어디다가 갖다 놓냐면 저 구름 속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데다 이제 갖다 놓습니다. 왜냐면 여기다 갖다 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 뭐 카피해 가고 뭐 그죠? 뭐 해킹해 가지고 회사 기밀 자료 다 빼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데이터 필요할 때마다 그냥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에 이제 보관이 되고 관리가 되는데 이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가 누구냐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제가 왜 계속 적자 보다가 요즘에 이제 흑자로 좀 보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면 이거 시작하고 나서부터 돈을 좀 벌기 시작을 해요. 이게 캐시카우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요 클라우드 컴퓨팅 사람들을 뽑습니다. 요 오렌지 색깔을 보시면 여기 이제 fulfillment and oper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물류 창고에서 일하시는 분이래요. 아마존이 미국에 갖고 있는 물류 센터가 240개 정도의 물류 센터가 됩니다. 그 넓은 땅덩어리에 이게 뭐 240개밖에 안 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 물류센터 하나가 보통 잠실 주경기장 한 20개 정도 사이즈 되는 게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스케일이 좀 크죠. 자동차도 큰 거 타잖아요. 그 한 230개 물류센터 있는데 거기서 일할 인력은 이만큼 뽑아요. 유통회사인데 물류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뽑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요 리테일하고 요 셀러 서비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제3자 그 유통업체들. 그죠? 저같이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 인터넷에서 물건 조그만 거 팔고 싶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한 영역의 사람을 뽑고요. 좀 작기는 하지만 여기 아더 카테고리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아마존 로보틱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아마존이 로봇 만드나요? 로봇 만드나요? 예, 만듭니다. 실제로 만드는데 어떤 종류의 로봇을 만드냐면요.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직은 뭐 이렇게 상용화되지 않은 얼마 전에 그 제프리 베이조스가 로봇 개 끌고서 이렇게 어디 뭐 산책하는 거 인터넷 사진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 로봇 개 같은 거 이거 발음이 좀 그렇긴 한데 로봇 그 강아지 같은 거를 만드는 건 영역이 크지 않고요. 대부분은 어디서 만드냐면 뭘 만드냐면 물류센터 안에 자동화된 로봇을 만듭니다. 키바라고 하는 회사를 2011년도에 약 한 7천억 을 주고 인수를 아예 해버렸어요. 키바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요. 저 자동 청소기 뭐죠? 룸바인가요? 냅두면 지가 알아서 막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긴 친구가 물류센터 안에서 위에다가 선반을 이렇게 들고요. 책장같이 생긴 거를 지가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운반을 해줍니다. 원래는 사람들이 그 센터 축구장 18개면 그 뛰어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람이 다녀야 되는데
물건이 사람한테 가져오게 해서 센터의 효율을 높이거든요. 그거 자기네들이 직접 만듭니다. 아마존 북스는 뭐냐면요. 얘네들이 원래 오프라인 서점을 깨부시려고 온라인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얘네가 지금 뭘 하냐면 오프라인 서점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책을 팔던 친구들이 오프라인 서점을 열기 시작을 해요. 요거 이제 왜 그런지 제가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고, 아마존 고 혹시 영상 보신 분 있으세요? 요거는 제가 이따 시간 되면 보여드리겠지만 매장에 들어가 가지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건 짓고 나오면 그냥 계산이 끝나는 그 영상 이제 굉장히 요즘에 우리나라 어디입니까? 혹시 롯데 혹시 롯데에서 오신 분 계세요? 안 계십니까? 아니, 롯데 제가 요걸 좀 근데 좀 촬영하니까 안 되겠다. 롯데 좋은 기업이죠, 굉장히. 아마존 고 같이 이제 그 무인 매장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보시면 여기 알렉사 팀이 이게 이제 에코 그 음성 인식 스피커의 기본이 되는 그 솔루션들을 만드는 곳이 이제 알렉사입니다. 여기도 사람 굉장히 많이 뽑죠, 그죠? 전체에 비하면 한 5% 이상의 인력을 음성 인식 스피커 사람들을 뽑습니다. 여기 보면 아마존 디바이스라 그래서 아마존이 5가지의 IT 하드웨어 제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휴대폰, 스마트폰, TV, 그다음에 대시 버튼이라는 거, 에코 뭡니까 음성 인식 스피커 뭐 이런 것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 만드는 부분이 여기가 있고, 여기 보시면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얘는 뭐 하는 걸까요? 영화 만드는 겁니다. 아마존이 영화도 만들어요. 이게 일견 보게 되면 이거 무슨 재벌 뭡니까 문어발식 경영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의 어떤 메인 비즈니스 영역 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람들을 뽑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오늘의 핵심인 아마존의 이제 플랫폼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플랫폼은 위에서 사람들이 그죠? 저는 좌판만 깔아놓으면 그죠? 유판만 깔아놓으면 그냥 동네 사람들 와서 윷놀이 하듯이 사람들이 뭔가를 하면서 저는 거기서 떨어지는 트랜잭션 상에서의 피를 받는 게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과거에 1990년대 이후에 나온 대부분의 비즈니스 모델들은 작기는 하지만은 작은 형태이긴 하지만은 플랫폼을 누구나 다 구축하려고 했었어요. 아마존도 사실 그렇게 했었습니다. 킨들이라고 하는 이북 리더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플랫폼 비즈니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킨들은요 거의 저렴하게 거의 뭐 이게 90몇 불인가 그렇습니다. 애플 옛날에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한 4,500불 정도 하는데요. 킨들 이북 리더 같은 경우는 진짜 원가의 고객들한테 다 줬어요. 왜냐하면 이걸 해놓으면 책을 보는 사람들과 책 컨텐츠를 디지털화해서 만드는 사람들이 서로 요거를 매개로 요 위에서 서로 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가운데 자기네들은 뭐 책 한 페이지 볼 때마다 1원씩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과금을 하는 형태로 플랫폼을 만들었죠. 게임도 소니 친구들이 이런 거 있었죠. 플레이스테이션이 뭐냐 하는 이런 게임 콘솔 업체들도 게임을 즐기려는 자와 게임 컨텐츠를 만드는 자들이 요 하드웨어 디바이스 위에서 서로 놀게끔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완전히 실패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음악과 관련된 것들도 역시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자, 그러던 것이 이 플랫폼을 이 하나의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한 이제 친구가 등장을 하죠. 그 애플입니다. 애플. 아이폰이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플랫폼이 됐냐면요. 아이폰 하나 가지고서요. 책도 봐요. 아이폰 가지고요. 게임도 해요. 아이폰 가지고요. 음악도 듣습니다. 아이폰 가지고 인터넷도 하고요. 아이폰 가지고요. 전화도 하고요. 아이폰 가지고요. 알람도 맞춰놓고요. 온갖 많은 것들을 그 하나의 디바이스로 하게끔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우리가 플랫폼 인벨롭먼트라고 이렇게 여기 메뉴에 써 있는 것처럼, 인벨롭먼트가 뭐냐면 이렇게 편지 봉투에다가 그냥 봉투 이렇게 안에다가 쓰레받기로 이렇게 쭉쭉쭉 담는 걸 우리가 이제 인벨롭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의 디바이스 안에 과거에 있었던 굉장히 작은 형태의 플랫폼들을 이 안에다 다 쏟아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넣는 그런 형태가 플랫폼 인벨롭먼트였었죠. 자, 그런데 아마존이 지금 하는 거는요, 이게 그냥 뭡니까 청소하실 때 빗자루질 하는데 머리카락은 머리카락 따로, 종이 부시래기는 종이 부시래기 따로 쓰레받게 담지 않으시죠? 그냥 막 담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뭐 바풀대기도 있고 막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아마존이 구축하고 있는 플랫폼은요, 애플이 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런 무질서하게 그냥 사용 가능한 모든 기능들을 하나의 디바이스에다 넣는 그런 수준이 아니죠.
층층이 로직하게 내용들을 쌓아놨어요. 이 쌓아놓은 이들의 레이어는요, 하나의 산업을 그 안에